네, 안녕하세요. 여기다가 인사를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거요. 작년에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예비가 아니라 진짜 관광통역 안내사 가이드 테리입니다. 테리요? 네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관광통역 안내사 요 일을 생각하기 전에 다른 일을 몇 개 좀 했었어요. 근데 일을 하면서도 약간 항상 관광통역 안내사 일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선망이나 관심이 계속 있었고, 그러다가 막판에 하던 일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어요. 이제 그래서 그 회사를 좀 그만두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진짜 한번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원래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일을 좀 더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. 뭐 자격증을 어떻게 해서 따야 된다, 뭐 어떤 경로로 하면 더 좋다 이런 거는 전혀 몰랐지만 어떤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. 일단은 필기 같은 경우는 네. 제가 학원을 다녔어요. 네. 그래서 이 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드립다 외우는 거긴 하잖아요. 그렇죠. 외우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외우는 방식을 누군가 알려주면 좀 좋으니까 그래서 학원을 우연히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저랑 잘 맞아가지고 또 네. 그래가지고 무리 없이 준비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, 학원 덕분에 필기 무리 없이 준비했고 이제 면접이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. 약간 어떻게 영어로 면접을 보지? 약간 그런 걸 처음 해봤기 때문에. 근데 뭐 다른 방법은 없겠다 해서 면접 같은 경우는 준비량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무래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질문을 한 300개 넘게 진짜 다 스크립트를 짜서 준비를 했어요. 거의 웬만한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다 보니까 준비한 만큼 좀 자신감이 그날도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. 면접은 또 자신감이 또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.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. 그 학원 기간이 딱 그 정도 준비 기간이었어가지고 그 정도 준비를 하고 본 것 같고, 뭐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필기 시험이 합격이 되고 나면은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잖아요. 뭐 남들 준비하는 그 시간에 저도 같이 딱 준비를 했죠. 네. 딱 재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일을 안 하고 거의 전업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사람마다 간절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간절했거든요. 자격증 취득에. 그래가지고 거의 틈나는 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지하철에서도 일부러 자리 있어도 안 앉고 서서 좀 더 수첩 보면서 외우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시간을 딱히 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때 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국사는 되게 잘 봤어요. 국사를 굉장히 이제 배점이 높잖아요, 국사가. 그래서 국사를 집중적으로 팠는데 국사를 1개 정도밖에 안 틀렸어요. 근데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던 법규를 좀 많이 틀려가지고 네. 그래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84점 정도로 필기는 합격을 했고요.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도 이제 운이 좀 좋게 이제 질문이 잘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따라져가지고 면접도 94.6인가 이렇게 저도 놀랐는데 생각지도 못한 점수를 받아서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게요. 90몇 점? 저는 일단 좀 특이하게 대전에서 면접을 봤어요. 공부를 하면서 들리는 소문이 미신이라고 하죠. 미신이 약간 서울에서 면접을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대조 효과가 일어난다.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잘한다 하면은 너는 비교가 될 것이다. 뭐 이런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들어가지고 지방이 더 낫다라. 물론 지방이 잘하는 사람 많겠죠. 근데 그런 근거 없는 미신에 조금이라도 이제 기대고 싶은 마음에 원래 간절하면 그러잖아요. 그래서 대전으로 가서 면접을 받고 근데 오히려 저는 좋았던 게 이 대전에 오롯이 완전히 홀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. 이게 서울에 있으면은 조금 유혹도 많고 뭔가
집중이 더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할 게 공부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도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이제 그때 서울은 그 코로나가 심했어가지고 카페 이런 데도 다 못 가게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는데 지방은 또 안 그랬었기 때문에 카페 가서 이제 여유롭게 앉아서 공부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았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면접 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전은 서울보다 사람이 확실히 적은 느낌이 들었어요. 서울 이제 단톡방 같은 데서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. 이렇게 좀 현장 분위기 같은 거를 그런 것만 봐도 대전은 조금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 인터넷으로 좀 후기글 같은 것들을 많이 확인을 했어요. 약간 대전은 문제가 세 문제밖에 안 나온다. 이게 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게 보였고 실제로 그 면접 당일 날에도 제가 아는 그 형이 먼저 면접을 보셨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로 알려주셨어요. 진짜 문제 세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. 그래서 확신을 얻고 이제 들어갔죠. 그래서 그때 면접관은 세 분 정도 앉아 계셨는데 뭐 특이한 건 없었어요. 네. 뭐 면접 후기들에서 보는 것처럼 막 나를 째려보는 사람이 있다든지 유난히 더 친절한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고 다 모두 그냥 똑같이 그냥 무관심과 평범한 사이 무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고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, 두 번째 질문은 영어로 답해달라고 처음에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 질문은 한국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상관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래도 하나라도 좀 내가 자신 있는 걸 해야겠다 해서 당연히 한국어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받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슬로시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. 뭐 관통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준비하시겠지만 슬로시티는 거의 무조건 준비를 해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좋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슬로시티를 얘기해보세요까지는 좋았는데 그 예시를 두 가지만 들어달라는 거예요. 전 한 가지밖에 준비를 안 해갔는데 그래서 어떡하지? 제가 준비해갔던 슬로시티 주제는 그러니까 예시는 남양주시 조안면이거든요. 약간 좀 특이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특이할 것 같아서 그걸 준비해갔는데 나머지 하나를 준비 안 해가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또 말할 만한 것들이 몇 개 많잖아요. 뭐 하동을 말해도 되고 그 순간에 갑자기 떠올랐던 거는 전주 한옥마을이 떠올랐던 거예요. 왜 갑자기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이랑 조안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꼬리 질문이 전주 한옥마을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꼬리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. 슬로시티 자체는 사람이 좀 없고 뭔가 평화롭고 느린 느낌인데 전주는 너무 관광객이 많지 않느냐 이거 좀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진짜 멘붕이었어요 그 당시에. 어떻게 이런 질문을 내주시지 이 생각을 약간 원망스럽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아무 말이나 했던 것 같아요. 전주 한옥마을에 직접 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 중심가 메인 스트리트에만 가득하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전주 메인 스트리트를 벗어나가지고 그 외적인 뭐 옆에 있는 전주 경기전이라든지 아니면 전주 사고 역사적인 어떤 재미를 느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전주에 가면 이제 벽화마을도 있는데 그 벽화마을도 조금만 올라가면 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산화를 시키는 정책을 해보면은 더 슬로시티 취지에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나마 그 상황에선 최선이었던 것 같고. 네.